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야모토 마유미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부가 아니라 지혜를 통한 부, 또 운이라는 부를 먼저 만들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금전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돈 벌기에 앞서서 이들을 얻기 위한 말투는 과연 무슨 말투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투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관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듯 언행을 바꾸면 마음과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언행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언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몇십 년간 굳어온 자신의 습관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말들을 전부 아름다운 언어로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를 의식함으로써 최대한 곱게 말을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본래의 거친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한 말투를 얻기 위한 기본은 자신의 못된 습관을 고치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인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저자는 미야모토 마유미입니다. 이분은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집안, 연줄, 학력, 어느 것 하나 변변치 못한 평범한 소시민에서 저자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에 전설적인 찻집 토무소야 이곳에서 사이토 히토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일본 개인 납색 랭킹 1위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날의 첫 만남 이후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삶의 자세, 대화법, 회사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전수받았고 이후에 사업가로 성공해서 교토 부자 순위에 오르는 등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법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일단 바꾸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도 원래 일반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한 가지씩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토 부자 순위에 들만한 상당한 부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이 무서워서 수영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한번 용기를 내서 뛰어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도전을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들 수 있겠죠? 처음 시도할 때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실천이라는 말이 표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실천 레인저라고 부릅니다. 당신도 이제 실천 레인저가 돼서 돈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부자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보다 돈을 10배로 벌면 10배가 모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지금까지 10만원짜리 가방에 만족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욕심도 커져서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 가방은 못해도 500만원 정도 하죠. 이처럼 수입이 10배가 되면 보란듯이 50배나 비싼 물건을 손에 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크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죠. 돈은 모을 생각이 없는 사람 곁으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때 사람들은 보통 얼마를 가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 즉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금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됩니다.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 아이가 3천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부자입니다. 가진 족족 써버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중의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모으는 사람은 앞으로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행선을 탄 사람과 하행선을 탄 사람이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하는 장소도 다른 것처럼 말이죠.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나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부자입니다. 사실 저는 돈을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것 정도랄까요? 저는 일을 좋아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저절로 모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든 다른 어떤 억만장자든 당신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야쿠섬에는 야쿠 삼나무가 아주 많은데 키가 아주 큰 삼나무도 처음에는 모두 다 작은 삼나무였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삼나무였죠. 중요한 것은 큰 삼나무가 작은 삼나무를 보고 무시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가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격이 몹시 삐뚤어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잘 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명랑하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 이런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지도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바꾸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대화 패턴이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대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부자 중에는 재수없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때는 웃으면서 그건 재수없는 사람이 어쩌다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어떨까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이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목소리 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레미파솔 할 때 그 솔에 해당되는 톤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톤을 올리면 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기분도 함께 고조되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빨라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소리 톤이 밝으면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목소리 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이야기를 잘 끌어낸다. 흔히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대화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면 잘 들어주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준다는 말에는 이야기를 잘 끌어낸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에서 이야기가 술술 나오도록 유도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은 석유와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파야만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말하기를 꺼린다기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흥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홋카이도 그쪽에 여행을 가다가 어부를 만났을 때는 여기서는 어떤 생선이 잡히죠? 바다가 얼었을 때는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신나게 질문을 했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단 질문할 때는 그 사람이 알만한 것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요령만 알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까? 이 사람의 일하는 업계는 어떤 업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특기로 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야기가 활기를 띱니다. 누구나 신이 만들어준 한 편의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으면 책 한 권은 거뜬히 쓸 수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도 아이를 기르면서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연스레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이유는 평범한 아주머니를 봐도 대단한 경험을 쌓은 훌륭한 여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조차 모르는 부분을 발견해 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저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관심을 두면 인간관계가 잘 풀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말은 그저 듣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남이 내 기분을 맞춰줄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면 큰 문제입니다. 남이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침울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매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부자인데다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해 보면 어떨까요? 성공이나 행복은 본디 인간이 그렇게 되어야 될 당연한 모습이자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웃는 얼굴로 듣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 당연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이나 행복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100번쯤 읽어보면 당연한 말만 쓰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뿐이죠. 우리가 하는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노력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흔히 청산유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힘없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방송에 나온다면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목맨 소리로 호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겠죠? 이처럼 말을 할 때 중요한 건 유창함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하면 듣는 이도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억만장자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합니다. 모두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고 일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루에 8에서 9시간 싫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즉, 깨어있는 시간의 반 정도는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친구로 만들면 가족처럼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하다가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슬픔이 희석됩니다. 이처럼 일은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 부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를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축구 등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 우리 팀이 공을 넣으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상대방 팀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방해도 없이 마음껏 공을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지겠죠?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를지 몰라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은 저에게 저를 위한 문제를 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한 문제를 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왠지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에 특수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빈번하게 주어지니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1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일본에는 1억 2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1만 2천 명이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이를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찾아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같은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극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복할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수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다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를 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지는 다를지 몰라도 뭔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혼자 눈이 4개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상사와 연장자와 대화할 때도 잘 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뻔뻔해지면 됩니다. 당당하게 행동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 상대방도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점 뻔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100번쯤 하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말할 때 떨리더라도 자기 의견을 말했다면 스스로 최고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인생의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거만하게 굴어도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을 믿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이런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자신보다 더 윗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행동은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춘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겸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자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죠?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혹시 돈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기 있는 가수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몇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돔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다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본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만 미움을 받는다면 당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을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 말주변은 기껏해야 3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70점이나 더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내 말주변은 마이너스 3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130점이나 상승할 폭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죠.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며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격려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염 씨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맑게 해줘요. 마염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긴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라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일로도 성공하고 주위 사람들의 호감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로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대우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할 때 항상 최고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도착한 보상에 민감해지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상이라도 상을 받았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한테는 아무 변화도 없다면서 결국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지나치게 둔감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보상이 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께서 선물을 보내셨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데다가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불평까지 하니 선물을 주는 보람이 없는 인간이로군. 이렇게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정말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작은 사인도 놓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손님이 늘거나 수입이 늘거나 출세하거나 멋진 사람과 만나는 등 여러 형태로든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 없어도 자신 있는 척을 해야 되는 이유. 예전에 강연을 앞두고 긴장해서 완전히 얼어있는 저에게 히토리 씨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염 씨, 잘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장사를 잘하는 것이나 성공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속으로는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자신만만한 척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자신감 있는 척하면서 말하는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말이란 건 점점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자신감도 붙게 되고요. 만약에 마연 씨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얼굴로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선생님한테 수술 받고 싶지 않겠죠? 말도 마찬가지랍니다. 자신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꼭 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기에 자신이 있어 보이면 되는 거니까요. 장사할 때도 자신 없는 태도로 물건을 팔면 정말 좋은 물건도 별 볼 일 없는 물건처럼 보이잖아요. 자신감 있어 보이게 행동하는 건 말이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나 자기 가게를 선택해준 손님, 자기를 만나러 와준 사람에게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애정 표현입니다.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한 가지 습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해요. 그것은 바로 항상 즐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항상 뭔가 화낼 거리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이와 반대로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재미있는 변환 스위치를 켜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즐거운 이야기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끈기 있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사람들에게 말을 재밌게 하는 즐거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인기도 많아질 것입니다.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커져서 돌아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더 좋은 말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뭔가 좋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목에 녹음기를 매달고 하루 동안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분명히 놀랄 겁니다. 웃기고 있네, 재미없어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거나 습관처럼 휴 하며 한숨을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약한 소리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미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에 긍정적인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괜찮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용서해야지. 지루해 죽겠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재밌어졌어. 휴, 행복해. 어떻습니까? 이처럼 쉽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물론 말하는 본인까지 밝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 가난의 신을 불러들이는 지옥의 말입니다. 천국의 말과 지옥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말, 사랑합니다, 운이 좋네,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용서할게요, 멋져요, 예뻐요, 맛있어요. 지옥의 말, 투덜거림, 운도 없지, 우는 소리, 걱정, 불평, 불만, 용서할 수 없어, 험담, 푸념.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말은 반드시 운이라는 메아리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와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은 짧게만 해도 100점입니다. 건배사를 한답시고 맥주의 거품이 다 빠지고 미적지근해질 때까지 떠들면 안 되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짧게 말하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지금 필요한 요점을 이야기하자라거나 상대방이 알아듣게 제대로 전달하자는 그런 생각은 듣는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일단 짧게만 해도 100점이죠. 질질 끌면서 길게 말하는 것은 박하기 점수를 매기자면 마이너스 100만 점입니다. 다음은 히토리 씨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말은 짧게만 해도 100점이라고 하지만 긴 이야기에도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요. 마이엄 씨 그거 알아요? 교장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인내심을 가르쳐 주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조회 때 운동장에서 획획 쓰러지는 학생들이 있어도 준비한 훈화 말씀을 멈추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무리 긴 이야기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장 선생님의 큰 그림인 거죠.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접하다 보면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인내심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찾기 어렵죠? 역시 교장 선생님은 달라요. 저는 히토리 씨의 말을 듣고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즐거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인내력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반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아무리 싫은 말을 들어도 꾹 참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안 좋은 말을 들으며 견디다 보면 결국에는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 반박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마구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그런 짓궂은 말씀은 삼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든 좋으니 반박하는 겁니다.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좋은 것만 받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쁜 말을 들으면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을 연기한다고 해도 정말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의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그저 견디고만 있으면 점점 더 심한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폭력을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맞았을 때 아프니까 때리지 말아줄래? 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점점 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제대로 갚아줘야 합니다. 너 진짜 성격이 나쁘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녀석에게 웃는 얼굴로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편을 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갚아주세요. 계속 참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샌드백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인터넷 서점, 여러 군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